정인화 광양시장은 5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남은 3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1년간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고 자평하며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줄곧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수소도시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회를 풀어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확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줄곧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분야별로는 청사진이 마련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두고 그러나 가장 빠르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가꾸며 꽃을 피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에서 바로 숭늉을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길 안내에 힘입어 그동안 씨 뿌리고 가꾸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문화도시 지정과 수소도시 지정, 공공산후조리원 공모 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올 2월에는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평가에서 광양시가 호남 1위를 차지하여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하였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한 것 또한 시민을 위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씨 뿌리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전 취임사에서 7개 항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비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였던 것이 바로 신산업과 관광산업의 진흥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서서히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트렌드인 탄소 중립의 가치를 위해 저는 공약을 통해 2차 전지와 수소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 공직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 우리 광양시는 2차 전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양극재 공장이 준공된 데 이어 2차 전지 핵심 소재 산업인 전구체 공장, 리튬 공장, 고순도 니켈 공장, 폐 배터리 재활용 공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광양 투자 최적지를 홍보하면서 개별 기업을 접촉하였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풀기 위하여 전방위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4월 19일 국무총리께서 광양제철소 동안을 방문하여 산업일지법 시행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 얻어낸 의미 있는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5월 25일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순간부터 우리 시는 그 법에 규정된 기회발전 특구를 준비해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지난 6월 그동안 준비해온 용역을 발주하였고 특구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또한 수소도시답게 생산, 저장, 이송,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망초수소, 대용량 청록수소 등의 수소 산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가 품격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관광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계획, 관광진흥계획 등의 용역이 준비되고 있고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착실히 준비하는 과정을 밟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8기 2년차를 맞이하여 준비와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광양의 밝은 미래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고 면려의 노력을 주무리면서 우리가 맺은 결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홀로 서기가 버거운 소외계층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겠습니다. 눈물 없는 사회는 제가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이를 위하여 제가 공약에서 제시한 생애주기별 복지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감동시대 추진단을 만든 것이 그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 실현을 위한 준비사항과 제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 기획 예산실장으로 하여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쏟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애정어린 조언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가 발전해 나가는 고정에 너와 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우리라는 생각으로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선 8기 1주년 주요 성과 및 운영 방향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현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동시대의 따뜻한 방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0대 성과, 분야별 성과, 10대 과제 순입니다. 먼저 10대 성과입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산업의 메카로 구상하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립숨 솔루션 등 2차 전지 선례 기업을 포함한 27개사 4조 625억 원의 투자 유치와 2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향후 2조 3,450억 원의 투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소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국토부 주관 수소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비 확보로 발판을 마련하고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 수립 능력 등을 실시하여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5,573억 원의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573억 원의 복도비를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 시민에게 4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7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시민과의 약속인 제1호 공약을 이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방야망에서 율촌 산단 연결도로 개설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되었던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비 반영에 성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호안 규제에서로 신산업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동호안 부지의 산입법 시행령 규제로 인해 신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법령 규제 개선을 건의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해소를 확약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향후 동호안 부지에 4조 4천억 원의 신산업 투자가 계획되고 연간 9천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보훈자에게 본회 최고 수준의 예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회 최초로 월 3만 원 후 보훈자 의료비 지급과 돌아가신 상존 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일 실당 면적을 12평에서 최대 16평으로 넓게 만들어 신생아, 산모가 편안하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입니다. 올해 10월부터는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5,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열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현황권 1위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사회 안전지수 평가 A등급,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 표창 등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입니다. 큰 틀에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수소산업 등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무력산업의 고도화, 다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만족하는 감동 서비스 확대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인한 활성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참여와 실천 등 남은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의 소통행정, 시민의 참여행정, 시민을 위한 성장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행정 수준으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인적 추진하는 10대 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산업의 협으로 본격 육성에 가겠습니다.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거점화하여 2차 전지 산업의 협으로 본격 육성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소산업 직접화로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방향치가 중심이면 방향만큼 수소 국가라는 지정을 통해 수소기업을 직접화하고 성형수소 공급 플라즈마처럼 기술 개발 실증과 2차 전지 부산업인 망초를 활용한 블루수소 생산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번역별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방향부터는 대본산을 중심으로 생태 관광지를 구축하고 중간부는 온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개발하고 선진각부는 망곡동 중심의 힐링 체험 관광지로 구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해안권 관광문화 발전도시로 요약하겠습니다. 방향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과 법정 문화도시 지정, 아트게이션 관광시대의 조성 등을
사회 정치 추진하여 남녀학번을 선도하는 관광, 문화, 거점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이 활력 넘치는 도시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스마트 무인도시 통합 플랫폼, 청년 실력교육 운동으로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젊음의 거리, 청년 복합 공간 등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태아기부터 유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건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지속가능 도시로 자기 있게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도시 브랜드를 확보하겠습니다. 시민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열린 시정 토론을 개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시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는 열린 시정으로 감동도시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열 번째,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상승시키겠습니다. 15만 시민의 영혼인 경전선 KTX 이음열차 방향역 정차 그리고 방향 세무서 설치 등을 반드시 이뤄내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좀 굉장히 사실입니다. 일단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또는 핵 처리수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내지는 처리수를 저는 방류를 국민들의 요구이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를 들면 생선 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국민들 중 이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앞으로 방류가 되면은 고기를 생선을 사 먹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심리적인 효과가 정말로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이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는 절대 방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만큼 위험한 것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후온난화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은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말 중차해야 하는 과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약을 수립할 때 전기차 보급 확대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2차 전지 산업 진행시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완벽한 탄소 중립 산업이 저는 수소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기 때문에 수소 산업도 진행하겠다 하고 약속을 했고 그것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서경 기자님. 네, 지적인 LG 헬퍼비전 아라방송 서경 기자입니다. 기자님께서 1년 동안 정말 관련 발전에 많은 일을 써보신 만큼 성과가 정말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양시가 보육과 교육 분야에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 초에 광양 창의예술고등학교 교장의 극단적인 학교 운영 문제와 또 이로 인한 교사와의 갈등, 그리고 학부모, 학생과의 갈등, 무리한 창의 융합 수업 추진으로 인한 입시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물론 교육 분야의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감사나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징계를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광양시가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유일한 학교이고 또 광양 지역 학생들도 재학 중인 만큼 광양시 차원의 조사나 재발 방지 대책을 학교에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창의예술고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유치를 쓰고 또 성공적으로 이제 유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창의예술고 운영을 둘러싼 이 학내 갈등은 이것보다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창의예술고 학생들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의 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학 문제와 청도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교장의 어떤 단독으로 독선 비슷하게 이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감도 만났고 또 관련 교육청에 도교육청에 국장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러운 그런 교육 방법을 이 시행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우선에 학생들의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시행 기간이면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10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교육 문제를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 공식적인 견해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성숙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당사자들을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교장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특히 3학년 학생들 입시를 앞두고 3학년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했었고 또 이제 1년 학생들은 또 찬성하는 그러한 양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 시기를 들고 그것이 저는 바람직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님. 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금 광양의 그 깡통 전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 좀 만나보면 어디에다 좀 피해를 호소할지 모르겠다, 어디에다 신고를 하느냐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시에서 최근 이제 상당 참고도 조사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나오고 있고 그걸 먼저 하나 질문 드리시고요. 최근에 또 포스코 광양대철수사학교에서 행동노총 이제 또 좀 그런 노사 갈등 사례가 있었는데 시의 약간 중재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깡통 전세 문제는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고 관련 과장에게 대책을 지시를 해서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깡통 절제 사기 피해가 일어나서 정말 우려를 많이 하고 대책을 다시 세우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시에 이제 홍보를 했거든요.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신고를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고 제 자신이 또 이제 그 관심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분들 그분들하고 주로 얘기를 해봤더니 언제 내야 되겠다 폭발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그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일단 아주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쉽사리 포착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동향 내지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단단한 부분이고 제가 노산 문제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사실 민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산인정 회의가 있기 때문에 노산인정 회의를 통해서 노사측 감시를 민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려진 내용은 일단 노사문제 전문가들의 주된 주문이 섣불리 개입하면 양측의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클 수도 있다. 그리고 노측 양 사측을 나눴을 때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어가지고 문제가 기여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물밑에서 끼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를 들면 섣불리 끼어들다가 노측의 입장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사측의 입장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향으로 비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시청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에게 한 발짝 물러나는 나는 그리고 협상을 요구하고 조명해서 그 입장인데 너무 심하게 감싸고 아니 무슨 안 되나 뭐죠 고기를 어떻게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라기보다는 강력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번 끼어들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노산인정 회의가 있고 노산인정 회의 3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가. 그래서 일단 그 분과위원회를 지금 한번 설립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한 결과가 역시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로 노측에서 한 번은 저희 방법을 하나씩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하게 3개 신고 회의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노사 안전은 본인 회의를 열어서 사양과 타결 협력에 나가는 종료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지 않을까. 조준성 기자님. 뉴스로커 조준성 기자입니다. 정현아 시장님의 인상 8기 1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부터 신산업 육성 그리고 관광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시고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나름대로 큰 성과를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수신 장군 참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나를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정말 매 전투마다 대승을 거둔 크나큰 업적을 이 크나큰 업적을 남기면서 나라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철공사 물론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걸 건립하시려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평에서 나비 축제할 때 금으로 이 황금박쥐를
이렇게 만든다 하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날로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도 그 황금박쥐를 보기 위해서 엄청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아마 철회도시 명성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걸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포항제철에서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에 반대가 있지만 시장님의 그 의지를 한번 또 보시고 두 번째는 관광산업을 이렇게 발전시키려면 좀 더 우리가 너무 어둡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광업장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좀 포스코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포스코 관광제철 공장 지붕에다가 LED로 조명을 전부 다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수신 대교도 좀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우리 동양에 있는 공장들 지붕에다 좀 LED 등을 갖게 해서 좀 더 역동적인 동양의 모습을 좀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비춰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제독들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이고 일본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분이 이순신.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각지에서 많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목포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의 발길이 닿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적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광양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과연 광양과 이순신 장군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거듭했고 두 번째는 이 철동성이라는 랜드마크가 그냥 고철처럼 시커멓게 올라가는 그런 보기 흉한 건축물 아니겠느냐, 조각 건조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순신 장군하고 뭐 광양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임진왜란 때는 광양 현감 어영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영담 현감이 이 물길을 가장 잘 아는 분이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가지고 연전 연습을 하게 했던 그 근본을 제시했던 분이 바로 어영담 현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영담 현감이 비행사를 했을 때 맨날 며칠 투복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어영담 현감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재란 때는 이게 완전히 광양만 싸움이었죠. 물론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가 그동안 이순신 장군이 모아놨던 모든 그 해전 역량을 깡그리 그냥 투장을 시켰지만 그 후에 우리 순천 외계성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모든 해전은 광양만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수로 되어 있는 묘도나 장도, 그다음에 송도 이런 섬들이 전부 그때 광양 것이었습니다. 광양 전량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순천 외결성 함락하기 위해서 조준했던 것이 바로 이 장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진린, 명나라 진린 도둑이 조준했던 것이 바로 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 조명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외교성을 공략했던 것도 바로 광양만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광양만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재란은 광양만 싸움이었다고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사하신 거, 이순신장 전사하신 것이 물론 관음표였습니다만 거기조차도 광양만 해역이다. 그래서 광양만 싸움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광양의 역사에 대해서 그 역사적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90시간에 알릴 수 있도록 토론이나 포럼이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소위 말해서 랜드마크라는 게 그냥 철 부족을 하나 올리는 거, 시커먼 부족을 하나 올리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그 큰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순신 장군 전승기념관을 비롯해서 우리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음악 연주할 수 있는 거, 공연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심지어는 제가 그때 처음 부상했을 때는 거기다가 이 숙소까지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체험하자. 그리고 전망대 만들어서 보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런 콘텐츠가 저는 생명을 했지 그냥 멀때같이 큰 걸chu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 콘텐츠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서 황홀공사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배 모양이잖아요. 배를 상징하는 그 이미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이미지화해서 얼마든지 저기 보면 건물은 건물인데 이순신 장군 행사만 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앞으로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계획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방향에 자율표줄 하나가 낮과 밤이 빛나는 관광여행지 이렇게 있거든요. 낮에도 이제 빛나지만 밤에도 고봉산 정상에 가서 보면 지금 저쪽 여수국가산단 그쪽에 굉장히 조명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셨던 그 제철소도 조명이 좋다고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우리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제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제철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또 한번 유난히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변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런 조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거기가 여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 여수시 일부가 여수시 관할로 되어 있고 또 일부가 관할로 되어 있어서 그걸 협의를 좀 해서 조명을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스코에서 좀 네. 스코에도 좀 투자해서 좀 조명을 하게 하고 스코가 정치도 좀더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뭐 자잘하게 이렇게 포스가 자꾸 요구하는 거는 목적이 크게 뭘 요구한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의 건물을 반듯하게 지었기 때문에 저를 반드시 개정해서 성공시켜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광양에서 수산물이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거대한 규모의 건물이 지어졌을 때 과연 합당한 결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는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지어진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비를 좀 들여서 와서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도매시장, 도매 수산물 도매를 하시는 분이 그때 이제 입찰에서 낙찰돼가지고 저하고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산물 도매에 통해서 행성을 종사하신 분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노하우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 구상을 저한테 딱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 이 루트를 정확하게 끼고 계셔서 여기에다가 이제 도매 시장을 자기가 맡아서 하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여온 냉동 수산물을 이것도 보다 싼 가격으로 들어가서 보다 효율적으로 전국 각지에다가 이렇게 배송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건 제가 별로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2층, 3층에 이제 소형면서 식당은 거기가 지금 몇 번 유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유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도 얘기해가지고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8월 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들의 의지라기보다는 다른 분들의 의지여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최고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8월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층, 3층이 안 되면 동해시장 거기라도 하루빨리 개장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후쿠시마 방문수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실 마음이 좀 급하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빨리 좀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보 문진학 본부장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시장님께 설명하실 때 보면은 10대 그 성과 중에 9번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10월부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는데 바로 실천에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제철소보다 2차 전지를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시대가 올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면은 2차 전지 호흡으로 본격 육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호흡이라는 것은 생산이나 유통, 보관 등등이 따라야 되는데 이 광양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 듣지는 못했네요. 그것은 지난번 그 기자 간담회 할때 예. 말씀을 드렸는데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금년 10월부터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겁니까? 옛날에 추진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철소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철소나 광양항이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지역 경제를 지탱한 그게 큰 축이었습니다. 그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고도화해서 우리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어왔던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 갈 겁니다. 지금 이제 제철소는 사실상 이제 CO2 발생하는 괴물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수소하는 제철로 가기 때문에 CO2 발생도 이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하는 제철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촉구를 하고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사실은 그 포스코 퓨처앱이나 힐바라 리튬 솔루션이나 포스코 리튬 솔루션 이런 그 포스코 관련 회사들이 이미 원료 공급이나 원료 가공,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생산, 그리고 폐배터리 재활용, 여기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보통 보면 언론에서 밸류체인 하는데 가치 사슬이라고 그러죠. 가치 사슬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는 앞으로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못지않은 데 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의 시군에서 자치단체들이 앞다퉈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분권이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0일 제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정되기 이전부터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회발전 특구라고 있는데 그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이 되면은 파격적인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 감면, 그러한
일련의 혜택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지금 명령을 발주를 했습니다. 되면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기후발전 특구 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차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예전에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지역, 대표적으로 춘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게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이 안 돼 있었고 또 교육이 또 보다 더 낙후돼 있었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인근 도시보다 더 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문제, 보다 비교적 싸고 질 좋은 주택, 소위 말해서 브랜드가 높은 주택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문제는 제가 그런 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이제 주차장이란다든지 생활 불편 사항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광양시처럼 이 공용 주차장이 많은 곳은 어디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는 주차장은 계속 확충해 나갈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출퇴근 도로 혼잡 문제 이런 것들도 이 신호등 연동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기타 다른 내용들 다시 말해서 청년 문제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지금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을 지금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약 110세대 정도 최고 29평까지 10평수 29평까지 옛날에는 7, 8평이 불과했습니다. 근데 29평까지 올리고 임대료도 파격적으로 낮춰라고 제가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생애 준비를 맞추는 복지 플랫폼을 또 완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 그리고 광양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교적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거기에 착안해서 선택과 집중 통해서 해결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사기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의 모습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것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이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도시가 점점 경쟁력을 가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 아까 몇 분 계속 소개 드려서 먼저 저기 김성준 기자님이 아까 몇 번 드려서 김성준 기자님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양시민의 김성준입니다. 빠르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지역 상승 협의 TF에서 포스코 퓨처 임대를 계속 했었는데 포스코 측에서는 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최정원 회장을 만나서 직접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포스코 측에 답변을 받으시거나 추진되고 있는, 협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광양시는 좀 갈등되는 지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경대청이라든가 항만공사라든가 인허가권이 조금 광양시가 아닌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늘 광양시가 조금 인허가권은 없지만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경대청도 투자를 유치할 테고 항만공사도 투자를 유치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청이나 항만공사하고 백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은 광양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건의를 해주고 이런 걸 바라기 때문에. 예. 그 아까 포스코 퓨처인 말씀이시죠? 예, 예. 포스코 퓨처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장이 되기 전에 산생협력위원회가 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제일 먼저 요구했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기 위한 이유는 우선에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제출소라고 막 홍보는 하는데 포항해가 지금 이 포스코 그룹을 떠받치고 있는 세계 주요 기관이 거기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연구기관들이 전부 포항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 포스코 퓨처엠 옮기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연구를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뭐 아직까지 정식으로 안 됩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난색을 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난색을 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에 생활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일거에 어떻게 옮기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포스코 퓨처엠에 있는 인물들 싹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사만 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사 놔두고 포항에 지사 놔두고 그런 행태를 유지하면서 피난하는 사람들을 오게 해라. 그리고 또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걸 또 세금 문제하고는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요구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 최대의 제출수를 보유하고 있는 광양 시민들의 자존감 문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장 많은 이자전지 소재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사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청과 한방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광양에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 황금 택지에 입주 예정자들 그분들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광양경제청장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이 법적으로 이제 폐기물 관련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상단이 조성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폐기물 매립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 자체를 개폐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규모를 최소화해라. 그렇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주문했었고 광양경제청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 뒤에 제가 황금 택지 주민들의 방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황금 택지 주민들 중 일부는 그게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견들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요구라고 봅니다. 다만 법상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여기 상당히 늘었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최소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규모가 적었었는데 규모를 키운 이유가 사실 바이오 바이오매스 발전소 저것이 문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량을 매립한다는 그런 방침을 썼는데 그 후에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재활용한다는 것도 바뀌기 때문에 좀 당연히 저는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축소하는 정도로 당초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광양시가 나서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런 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폐기물 매립장을 아울러서 정말로 주민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 바이오마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거기에 질소산화물, 항산화물이 나옵니다. 질소산화물, 항산화물은요, 거기에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발암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요, 우리 코에서도 안 걸러지고, 피에서도 안 걸러집니다. 바로 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일정 기간 피 속 돌다가요, 장기에 축적되면 임계치 넘으면 바로 암을 발생시키거든요. 제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에게 저것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만드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폐기물 매립장은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침실수 관리만 잘 하면은 직접적으로 그게 인근으로 날아간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배기가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노력하고 또 시민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환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러한 과정이 쑥 들어가고 어중중한 관계에 대한 그런 노력이 연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그리고 있는지 한 말씀 드려요. 그리고 또 포스코 계열사는 관련 기업 유치에 성과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하는데 이번 순천시에서도 포스코 계열사를 유치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부탁드리고 네 가지까지 합니다. 또 최근 동만 개발단 현실 경험을 우리 시장님이 직접 노력한 경험이라고 홍보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전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에서 건의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쓰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서 방향 청년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순천 여수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방향시 청년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어요. 여수 MBC에서 여론조사 결과 청년에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여수 MBC에서 요새 미치게.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순천 여수 방향 3개 시 중에서 우리 시장님이 낮은 평가라는 표현이 좀 부족했나? 평가가 좀 부족히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이죠. 저는 그 고회에서 전혀 거부감 없습니다. 거부감 없고 지금도 포스코하고는 충분히 협조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요구해야 하는 부분 무조건 포스코 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원하지 않는 거고 포스코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여건 충분히 마련했는데 포스코에게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향 우리 포스코 저는 그 기조 개선 유지해 갑니다. 유지해 가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모든 게 오케이는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민선 유치 그 전에부터 기업 유치는 다 사활을 걸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노력했던 것이 지금 결과가 나타납니다. 또 지금 노력하는 것이 다음에 또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다 했네, 우리 지금 8기가 다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가 포스코 계열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투자 유치 기조를 이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 개발
뭐 제가 다 했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노력했던 사실입니다. 저도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입니다. 전 의원입니다. 이정현 의원에게도 제가 직접 부탁을 했고, 제가 우리 부시장 관련 국장들, 과장들 출장 보내가지고 설명해라. 그리고 제가 직접 또 국무총리 중앙부처 제가 또 직접 의원들 활용했고, 그리고 우리 실무국장, 과장, 계장들도 팀장들이 노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동안 규제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 하나가, 이건 전적으로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노력, 시정을 온 것이 우리 시였고, 그 다음에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 협의회에서 우리가 이런 분야에 노력할 테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해라고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분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정현 전 의원이라는 거. 이정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그걸 독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수 MBC 여론조사가 청년들에게 뭐 비교가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그 통계를 못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제가 간단한 보고를 받았는데, 청년들에게 과연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낮은 건지, 우리만 낮은 건지, 그런 제가 한번 비교 분석해보고, 더욱 우리만 낮다면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또 비교적 낮은 걸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창피하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청년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출산율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물에서 청룡 찾으면 안 된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무슨 뭐 청년 정책 성과가 없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면서 성과까지도 보겠다는 게 제 보관입니다. 일단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방향은 평가가 많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뭐 69점 얼마라고 그래요? 순천이 뭐 72%가 된다고 그러고, 요수는 뭐 좀 낮다고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도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69점 얼마 그러면 아주 뭐 높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면 타 자치단체를 앞질러 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윤석열 기자님.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먼저 1주년 드리겠습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빠진 분야 질문 간단히 2개만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려면 그 재정 운영이 중요할 텐데요. 향후 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 운영이? 세수에 따른 재정 운영.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거로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새 조직도에도 이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수 부분에 있어서 재정 운영 방향 좀 말씀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정치 분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랜드마크로 대표되는 상황에서 그 시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계속 실패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 계획들 이거에 대해서 시의회와의 그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실지 이 분야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세수 문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막 취임하자마자 제 그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수를 제가 판단해봤더니 의외로 세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작년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비롯됐다고 봅니다만은 이제 주로 주 세수원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나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이게 전부 이 경제 상황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침체기에 그 부동산 거래가 이제 활성화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국가 세금이 국세가 잘 걸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조금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장 큰 지방소득세, 교부세, 그다음에 부동산 조치 이런 것들이 한옥이 들어서도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면 긴축적으로 갈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의회 문제는 뭐 대화가 타협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뭐 지금 큰 흐름으로 봐서 의회가 꼭 필요한 예산 정말 무분별을 잠깐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의회도 시민들을 다 생각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해서 세운 예산 저는 삭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공감대를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